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9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택한 한자어는 수정과입니다. 수정과. 과연 어떻게 읽는 게 맞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한자를 쓸까요? 다음을 보실까요? 이렇게 생긴 게 수정과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수정과. 네, 어떻게 읽는 게 맞을까요? 수정과. 아니면 수정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정할 때 그 수정 있죠?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수정과가 아닐까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수정의 뜻이 여기에는 담겨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수정과였습니다. 그 전에 예전에 제가 한번 다뤘던 수정과가 비슷한 음식을 하나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정과 식혜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료 중에 하나죠. 중국에서는 조선족들의 뭐라고 하죠? 전통 음료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좀 중국 쪽의 어떤 그 음식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건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음료인 건 확실하죠. 그래서 식혜 해자도 1급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해자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죠. 삭히는 거기 때문에 술 주자가 들어갔고요. 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어, 북한의 표준어를 보면 밥 감주라고 되어 있네요. 식혜가 있었고 그때 이제 54번 54번째 오늘의 한자어 컨텐츠였네요. 시리즈였고 식혜가 있습니다. 얘는 젖해자입니다. 젓갈 때 이거랑 헷갈리는 경우가 꽤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생선에 약간의 소금과 밥을 섞어 숙성시킨 식품이다. 가자미 식혜에서 서로 발음이 다르고 뜻도 다르다는 것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수정과에 대해서도 하게 됐네요. 자, 수정과 보겠습니다. 수정과는 우리나라 전통 음료 중에 하나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잘게 다진 생강과 생강이 있네요. 계피가루, 계피입니다. 달인 물에 설탕물이나 꿀을 타서 식힌 다음 곶감을 넣고 잣을 띄워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끊어 읽느냐? 수와 정과로 끊어 읽는 거죠. 정과라는 어떤 그 음식을 아니면 간식, 과자를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온갖 과일이나 생선, 연근, 특히 인삼정과라는 말을 저는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보기도 했는데요. 이 꿀이나 설탕물에 졸여 만든 음식을 정과라고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거기에 물을 붓고 곶감을 띄우거나 잣을 띄우는 것도 정과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하나니까 물기가 있는 혹은 마시는 정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꿀이나 설탕에 졸여 과자를 만든 것은 정과라고도 하지만 물수의 어떻게 보면 반대 표현인 말을 건자를 써서 건정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건정과와 수정과는 아주 명확하게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 속뜻 사전에 보면 생강 계피를 달인 물에 설탕이나 꿀을 정식으로 갖추어서 탄 다음 곶감과 잣 같은 과일을 띄운 음료다. 이렇게 돼서 수정과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풀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수정과는 과연 예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저는 1616년 12월 17일 매일신보에서 찾았습니다. 조선 세시기 동지 속편이네요. 숭양선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수정과 있습니다. 여기인데 재밌는 게 여기 동동 수정과라고 돼 있어요. 겨울동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예전엔 이렇게도 표시했나 봅니다. 이렇게 삼각형처럼요. 동동 수정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동침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렇죠? 네, 동침이 할 때 동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침이 동침이에서 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뭐 나박저, 네. 나박은 이제 나복이죠, 나복. 나박김치 할 때 그렇게 되고요. 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네. 침체라는 표현도 침저 있네요. 침저. 어쨌든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957년, 그나마 좀 지금의 시기와 좀 근접해 있네요. 2월 19일 동아일보에 실린 동절의 시식이라는 코너입니다. 한국의 세시풍습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동침이와 수정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네요. 동절의 시식으로, 그렇죠? 때 먹는 음식으로 냉면과, 냉면은 지금도 알고 있죠? 골동면, 네. 골동면이라는 것도 여러분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골동품 할 때 골동입니다. 중국에는 이 골동이라는 게 섞여 있다는 뜻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사전을 찾아봐도요.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 이게 비비다, 여러 가지를 섞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동반이라고 하면 비빔밥이 되고요. 비빔밥 옛말이 되겠죠. 골동면이라고 하면 간장 비빔면. 요즘에 다시 또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요즘 들어서 꽤나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동면, 그러니까 그 간장 비빔밥, 비빔면, 또 골동면이라고 했다는 게 재미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골동면도 있고 동침이와 수정과라는 표현도 있네요. 모두 시원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를 좋아하는데 동침이는 무와 김치를 짜지 않고 심심하게 담은 것이다. 수정과는 건시를 더운 물에 담그고 생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수정과를 중국어나 일본어로 번역할 때 이 생강이 들어갑니다. 생강이라는 말이요. 어쨌든 생강잣과 설탕을 넣은 것으로 그 맛이 달고 시원하다. 컷은 동지의 팥죽 차례, 다래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림, 구인회 돼 있네요. 그림이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동치미와 수정과를 겨울에 즐겨 먹었다. 수정과가 한자란 사실도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수정과에 띄우는 잣, 아까 동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동. 원래 동동이라는 게 뭐 이것도 있고 뭐 입구변이 있는데 이게 북을 동동동, 뭐 둥둥둥, 큰 말은 그렇죠. 이런 의성어일 수도 있고 우리 동동, 뭔가 띄우는 거 있죠. 동동주 할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태어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겨울 동자를 쓰는 게 재미있게 돼 있죠. 네. 수정과에 띄우는 잣, 이런 말이 있네요. 수정과. 1971년 매일경제신문에서 가져온 부분입니다. 수정과 확실하게 산자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수자, 정말 쉬운 글자 중에 하나죠. 8급, 가장 낮은 급수인 8급에 배정이 되어 있고요. 중국어로는 슈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한자의 자원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침수. 이 침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물에 그냥 잠기는 걸 말하고요. 얘는 물이 어디를 침투해서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집안이 침수되다. 지반. 위에 걸 쓰고,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침수 피해다. 물에 잠기는 게 아니라 물이 이렇게 뚫고 들어온 걸 말하죠. 그래서 침수가 두 가지 뜻이 있고 한자가 다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헷갈리기 쉽습니다. 고수부지, 큰 물이 날 때만 물에 잠기는 강가의 터. 일본어라고 해서 이거 둔치나 한강 둔치로 지금 순화해서 쓰고 있죠. 고수부지. 자, 물수자가 들어가고요. 탕수육. 원래는 당이나 탕이나 다 되는데 특히 중국어 발음을 가져왔죠. 원래는 당으로 읽어야 되는데 중국어로는 탕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탕, 사당이라고 안 하죠. 그럴 때 중국어 발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탕수육. 원래는 탕초육에서 온 건데 우리나라 사전에는 신기하게도 물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원을 잘못 파악한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발을 정자도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옛날의 표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 나라 국자지만 이게 성과 나라와 도시와 그 다음에 마을을 뜻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림 도자에도 보시면 이게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나라 국자에도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을 향해서 정벌을 하러 나아가다, 똑바로 나아가다, 정당하다. 그렇죠? 전쟁을 하려면 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명분이 그런 뜻으로 여러 가지 해가지고 발을 정자가 됐다. 7급 배정하잖아요. 중국어로는 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원래는 정벌하다의 정자가 발을 정자의 뜻이었는데 나중에 두인변을 붙여서 정벌하다 할 때 정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정, 그릇된 것을 바로잡다, 잘못을 고치다. 이 시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시정할 때. 그렇죠? 정시가 맞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올바르게, 바르게 이런 뜻이네요. 시정하다. 일본어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중국어 그대로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체성,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고 하는데 이건 대표적인 우리나라에만 쓰는 한자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정체성, 아마 identity를 identity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일본어나 중국어나 일본어에서는 보지 못한 그런 한자의 조합입니다. 사정, 이거는 이제 사정기관, 그러니까 사법부 이런 거 할 때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이런 거 할 때 사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요. 사정기관 이렇게 쓰는데 이 사정기관이 또 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사할 사자에다가요. 그다음에 정할 정자. 이거는 보험사의 손해사정관, 손해사정액 이런 거 할 때 사정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무엇인가를 심사해서 결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할 때 이 사정도 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금액적인 거나 아니면 그걸 평가할 때는 사정이라고 하고 무언가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는 이 사정을 쓴다. 얘는 맡을 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올바름을 똑바로 고치는 것을 맡는 기관이다. 사정기관. 그다음에 정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으로 꿀과 설탕을 넣는 건 좀 정식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올바르게 좀 비싼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그런 조려 만든 음식, 과일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실과 과 이런 게 좀 어렵죠. 실과 과일과 이렇게 하면 또 틀리는가? 그건 아닙니다만 나무의 열매죠. 실과 과 장음이고 6급에 회정되어 있습니다. 갑골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나무에 열매가 달린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다가 금문에서 약간 이렇게 바뀌었죠. 밭전자처럼 바뀌었습니다. 그죠? 나무는 그대로 있고요. 지금의 실과 과자가 되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약과 어렸을 때는 많이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좋아합니다만 칼로리가 매우 높죠. 꿀과 기름을 섞은 밀가루 반죽을 판에 박아서 그렇네요. 일정한 송편처럼 판에 박아서 모양을 낸 후 기름에 지진 과자. 그렇죠. 무언가 기름에 지지거나 튀기면 훨씬 맛있으면서 몸에는 좋아지지 않죠. 속까지 검은 빛이 난다. 그런데 약과가 예전에는 먹기 쉬운 과자 중에 하나였나 봐요. 손도 자주 가고. 그래서 그만한 것이 다행이다. 아니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강조할 때 그 정도는 약과다라고 할 때 쓰는 거죠. 진짜 약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자, 사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둘 다 모래 사자를 뜻하고요. 이 작을 소나 적을 소가 모래알을 나타내는 말이었기도 했죠. 나중에는 물수나 물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작은
그리고 돌석자를 쓰기도 합니다만 사과나무의 열매를 말하기도 합니다. 평과라고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빙구어 해서 지금도 평과라는 말을 쓰고죠. 물론 사과라는 말을 지방에 따라서는 방언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능금. 능금이란 표현은 예전에 듣고 저는 못 들어봤는데 일본은 아직도 능금은 아니고 림금을 쓰고 있죠. 혹은 임금. 그래서 링고 이렇게 사과를 링고라고 얘기합니다. 모래 사자가 들어가는 게 참 재밌죠. 개인적으로는 모래와 당연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는 유독 안쪽에 이렇게 씹히는 듯한, 씹히진 않지만 작은 알갱이들이 모아 있죠. 그게 꼭 모래처럼 생겼다고 붙인 이름인 듯 합니다. 견과, 단단한 껍데기와 깍정이에 쌓여 한 개의 씨만 들어있는 나무 열매를 통틀어 이르는 말, 견과류라고도 하죠. 견과류. 도토리, 밤, 은행, 호두 따위가 있다. 딱딱할, 견고하다 할 때 구들 견자를 쓰는 게 재밌습니다. 그죠? 깍정이가, 껍데기가 단단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다과, 이 차 다자를 차라고 안 읽고 다라고 읽는, 물론 우린 차라도 읽지만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에서도 차, 록차 하면 녹차고요. 그렇죠? 고차 하면 홍차 이렇게 하고요. 중국도 차라는 표현은 있지 나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발음이요. 우리만 좀 특이합니다. 이 다라고 읽는 거.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다라고 읽죠. 그래서 오늘 수정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원래 하던 대로 중국과 일본에서 어떻게 부를 수 있는지 좀 이번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수정과는 우리나라 음식이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서 부르는 거는 그냥 일본처럼 수종과 이렇게 그냥 수정과로 발음을 따서 부르든가, 그렇죠? 아니면 수정과라고 하든가 persimmon punch라고 합니다. 펀치는 약간 그런 섞인 음료를 말하죠. 펀치. 주먹을 한 대 맞은 것 같이 맛있어서 그런가요? 그 다음은 persimmon, M이 두 개가 뒤에 있죠. 이건 감입니다. 감. 홍시 같은 거. 그렇네요. 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계피가루, 감, 꽃감, 곶감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특이하게 생장 桂皮차, 생장, 이게 일성이 빠졌네요. 생장이라고 하면 생강입니다. 원래 이 강자는 성씨로나 강족 할 때 써야 되는데 중국 대륙에서는 간체자로 써버리죠. 원래는 생강 강자를 써야 합니다. 근데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얘로 통합시켜 버렸어요. 생장 桂皮차. 우리 강황 이런 거 할 때 요즘에 이 강자를 쓰기도 하죠. 실제로 생강에 쓰이는 한자이기도 합니다. 꽤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강자가.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수정과에 대해서 알아봤고 굳이 끊어 읽자면 그냥 수정과 읽어도 되지만 수정과다. 정과에 대해서 알면 수정과에 대해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거의 또 20분이 가까이 됐네요. 또 긴 영상 여기까지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정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